왜 지금 드보르자크인가? 안토닌 앤토넨 DVOK는 흔히 신세계 교향곡의 작곡가로 알려져 있지만 음악사적으로는 베토벤 이후의 교향곡 전통과 민족주의 그리고 현대 음악의 출현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브람스가 형식을 계승했다면, 바그너가 무한한 표현을 추구했다면 드보르자크는 자연성과 인간성을 음악 속에서 완성한 작곡가입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보편성 속의 지역성 로컬러티 인사이드 유너버셀러티 이라는 미학을 보여줍니다. 시대적 배경 1841년 체코 보헤미아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즉 언어도 억압, 문화도 억압, 정치도 독립하지 못한 상태. 이 시기 예술가들은 음악으로 민족을 만든다 라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대표가 스메타나, 드보르자크, 이후 야나체크입니다. 음악적 계보 드보르자크는 세 사람의 영향을 동시에 받습니다. 베토벤, 구조, 브람스, 절제된 형식, 체코 민속음악, 생명력. 결국 형식은 독일, 영혼은 체코가 됩니다. 미학 드보르자크 음악의 핵심은 1. 자연성. 그의 선율은 만들어진 멜로디가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노래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데도 익숙합니다. 이는 민요를 거의 직접 인용하지 않고도 그 특징을 자기 언어로 재창조한 결과입니다. 2. 유기성. 베토벤은 동기를 발전시킵니다. 드보르자크는 동기를 자연처럼 성장시킵니다. 마치 씨앗이 나무가 되듯 선율이 스스로 커집니다. 3. 리듬. 체코 민속춤 FURIANT. 강한 엇박 DUMKA. 슬픔과 기쁨이 교차. 이 두 리듬이 드보르자크 음악의 심장입니다. 민족주의. 드보르자크는 민족주의를 국수주의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민족도 사랑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흑인 연가, 원주민 음악 등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미국 음악도 그 땅의 고유한 전통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시기 1892 뉴욕 음악원 원장으로 갑니다. 여기서 세계 음악사의 방향을 바꾸는 말을 합니다. 미국 음악은 흑인 연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신세계 교향곡 심퍼니도 9 from the New World. 많은 사람들이 미국 음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체코인의 시선으로 본 미국입니다. 즉, 미국을 체코인의 감성으로 번역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음악의 특징 오음계, 당김음 등을 자신의 작곡어법과 결합했지만 형식과 정체성은 여전히 드보르자크 특유의 유럽적 기반 위에 있습니다. 신뢰학. 많은 음악학자들은 드보르자크의 최고 작품은 교향곡이 아니라 신뢰학이라고 평가합니다. 대표작 미국 현악사 중주, 피아노 5중주, 피아노 3중주, 현악 5중주. 이 작품들은 브람스보다 더 인간적이며 더 노래합니다. 첼로 협주곡, 첼로 컨체토인 B 마이너. 세계 최고의 첼로 협주곡. 거의 모든 첼리스트가 평생 연주합니다. 브람스는 내가 이런 곡이 가능한 줄 알았다면 내가 썼을 것이다 라고 감탄했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종교음악. 드보르자크는 깊은 신앙인이었습니다. 대표작 STABAT 마터, 레기, TDUM, 비블러컬 송즈. 그의 종교음악은 바흐처럼 교리적이지 않고 브루크너처럼 장엄하기보다 인간적인 기도에 가깝습니다. XI. 드보르자크의 미학을 한 문장으로. 칸트는 형식을 말했고,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말했고, 니체는 생명을 말했습니다. 드보르자크는 삶 자체가 음악이 되는 순간을 작곡했습니다. XII. 철학적 의미.
드보르자크는 낭만주의 마지막 거장이면서 20세기를 준비한 작곡가입니다. 그의 음악은 독일 중심 음악에서 세계 음악으로 넘어가는 다리입니다. 즉, 유럽 중심의 음악이 다문화 음악으로 확장되는 첫 단계입니다. XIII 현대적 가치. 오늘날 드보르자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족성과 보편성을 조화시켰다.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문화적 영감을 수용했다. 형식미와 서정성을 균형 있게 결합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설득력 있는 예술 모델을 제시했다. 1. 왜 드보르자크가 중요한가? 미술사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1. 작품은 어떻게 생겼는가? 형식. 2. 작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징. 3. 왜 이러한 작품이 이 시대에 나타났는가? 정신. 드보르자크는 세 번째 질문을 가장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예술을 단순한 아름다움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시대의 정신적 구조가 형상으로 드러난 결과라고 이해했습니다. 2. 빈학파에서의 위치. 빈 미술사 학파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알로이스 리글 양식과 예술의 KUNSTWOLLEN 막스 드보르자크 정신사 GISTSGSCHICHT 율리우스 폰 슐로서 예술문헌 연구 에르빈 파노프스키 도상학과 의미 해석. 드보르자크는 리글의 제자이자 후계자였지만 스승의 형식 중심 접근을 인간 정신의 역사로 확장했습니다. 3. GISTSGSCHICHT 정신사. 드보르자크의 핵심 개념은 GISTSGSCHICHT 즉 정신사입니다. 여기서 정신은 개인 심리가 아니라 종교, 철학, 윤리, 세계관, 문화적 가치가 결합된 시대의 총체적 의식입니다. 그는 예술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예술 작품은 시대 정신이 시각적으로 응축된 형태이다. 예를 들어 고딕 성당은 단순한 건축 양식이 아니라 중세의 신중심 세계관이 공간으로 구현된 결과입니다. 4. 리글과 드보르자크의 차이. 이 둘은 함께 언급되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리글 드보르자크. 양식의 변화 정신의 변화. KUNSTWOLLENGISTSGSCHICHT 시각 질서 문화 종교 철학. 형식 중심 정신 중심. 드보르자크는 형식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형식은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고 보았습니다. 5. 후기 미술에 대한 재평가. 19세기에는 후기 로마와 중세 미술을 쇠퇴로 보는 견해가 강했습니다. 드보르자크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그는 중세 미술이 자연을 모사하지 못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가시적 세계보다 초월적 세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중세 미술은 미숙한 예술이 아니라 다른 세계관의 표현으로 재평가되었습니다. 6. 종교와 예술. 드보르자크는 종교를 예술의 외적 배경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교적 신념이 공간 구성, 빛의 사용, 인체 표현, 색채, 상징까지 변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즉 종교는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 형식을 조직하는 원리입니다. 7. 예술과 위기. 드보르자크는 예술의 큰 변화가 사회적 정신적 위기와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 르네상스, 중세 말의 변화 등은 단순히 양식이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이 점에서 그는 예술을 역사적 사건과 긴밀히 연결했습니다. 8. 대표 저작. 드보르자크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완결된 책에서를 많이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강의와 논문은 사후에 묶여 출판되었고 특히 미술사의 이상주의 아이들리점 언드 내처럴리점 인 가식 스컬프처 언드 PAINT인지 예술사의 정신사에 관한 글들 GSAMMLT AUFSTG GOR KUNSTGS CHICHT 등의 그의 핵심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9. 영향. 드보르자크의 사상은 중세 미술 연구, 종교 미술 연구, 문화사, 정신사, 미술사 방법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그는 예술을 정치사나 기술사의 부속물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역사로 읽는 길을 열었습니다. 10. 현대적 평가. 오늘날 학계는 드보르자크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지만 동시에 질문도 던집니다.
한 시대의 정신이라는 개념이 너무 통일적으로 시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닌가? 사회 내부의 다양한 계층과 관점을 충분히 설명하는가? 경제, 정치, 젠더 같은 요소는 어떻게 반영되는가?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단순한 시각적 대상이 아니라 세계관과 정신의 표현으로 읽어야 한다는 그의 통찰은 여전히 영향력이 큽니다. 1. 시대정신주의 ISTSGSCHICHT은 실제 역사적 실체인가? 아니면 해석을 위한 방법론인가? 드보르자크의 입장. 막스 드보르자크에게 시대정신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그는 예술, 종교, 철학, 윤리, 정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 시대의 공통된 경향을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시대 정신을 역사 연구에서 의미 있는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의 학계, 현대 연구에서는 대체로 두 입장이 있습니다. 1. 실제론적 입장. 어떤 시대에는 실제로 공통된 사고방식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중세 유럽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예술에도 반영되었습니다. 2. 방법론적 입장. 시대 정신은 연구자가 다양한 현상을 묶어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이 입장은 한 시대에도 서로 다른 계층, 지역, 종교, 성별, 정치적 입장이 공존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의 평가. 많은 연구자는 시대 정신을 설명, 도구로는 유용하지만 시대 전체를 하나의 의식으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 형식은 정신의 결과인가? 형식이 새로운 정신을 만드는가? 이 질문은 현대 문화이론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드보르자크. 정신이 먼저이고 형식이 그 결과라고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중심 세계관이 고딕 건축의 형식을 낳는다고 이해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논의. 20세기 이후에는 형식이 인간의 경험을 다시 조직한다는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건축 공간이나 새로운 미디어는 사람들이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 많은 연구에서는 양방향 관계를 인정합니다. 세계관이 형식을 만들고 형식은 다시 인간의 사고와 경험을 변화시킵니다. 3. 종교적 세계관은 예술의 내용을 바꾸는가? 지각 방식 자체를 바꾸는가? 이 질문도 둘 중 하나만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종교는 작품의 주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십자가, 불상 같은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종교는 공간, 빛, 몸,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성당의 높은 천장과 스테인드 글라스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초월을 경험하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드보르자크의 정신사는 다문화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오늘날에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드보르자크가 연구한 시대는 비교적 문화적 공통성이 강한 유럽 사회였습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 다양한 정체성이 공존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시대 정신이라는 표현은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어떤 연구자는 시대 정신이 아니라 여러 문화적 흐름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5. 리그레 KUNSTWOLLN과 드보르자크의 GISTSGSCHICHT는 경쟁 관계인가? 두 사람 모두 빈학파의 중요한 인물이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리글, 예술의 형식과 양식이 왜 그렇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KUNSTWOLLN은 시대의 시각적 조직 원리를 가리킵니다. 드보르자크, 예술을 시대의 종교, 철학, 가치관 등 정신의 역사적 표현으로 이해했습니다. 경쟁인가? 현대 연구에서는 보통 경쟁 이론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수준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봅니다. 리글은 양식의 논리에, 드보르자크는 세계관의 논리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만 두 이론 모두 한 시대를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려는 경향 때문에 이후 학계에서 비판과 수정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